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왁자지껄 스픽스 녹화를 하고 이 백운기 방송에서 윤석열 퇴진 관련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글쎄요, 이게 제가 이 윤석열 퇴진은 저는 이자가 당선되자마자 제가 퇴진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1년밖에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는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놈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으면 안 되고 감옥에 있어야 될 놈이 지금 대통령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꼴 났는데, 오늘 백운기 선생이 저한테 이 변 대표의 예지력은 제가 인정한다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올해 안에 퇴진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총선 전에 해치워야 된다. 뭐 저는 여전히 그런 입장이고, 구도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퇴진 운동한다 그랬을 때 가장 이 반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 때 윤석열을 심판하면 되는데 왜 먼저 나서냐. 저는 일찌감치 이 내각제 세력, 민주당에서는 수박으로 나타나는 세력이 내각제 세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전체다. 이 내각제 세력이 윤석열과 야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탄핵은 안 된다고 제가 늘 주장을 했어요. 탄핵은 안 됩니다. 이 윤석열 패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스리랑카 방식, 이 국민들 한 100만 명이 대통령실을 포위해서 겁을 줘서 끊어내리는 방식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현실적이지 않냐? 차라리 윤석열 지지율이 낮으니까 총선 때 심판하자. 이게 지금 내가 늘 만났던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사람들의 입장인데, 요놈들이 지금 이 중대선거구제로 완전히 야합이 돼서 내일 아마 왁자지껄 방송 나갈 텐데, 김종욱 박사, 김종욱 정치학 박사도 저랑 의견이 같아요. 거의 그렇게 결정났다. 대선거구제로 거의 결정났다. 제가 지난번 10폭에서 말씀드렸듯이 친 이재명 논객들이 자꾸 이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까지 포함해서 이미 중대선거구제로 야합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면 총선에서 심판하기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죠. 그리고 윤석열 심판을 원하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심판해 주길 바랬던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질 상황이죠. 그러면 그 분노의 힘으로 결국 윤석열을 끌어내린다. 그리고 총선은 제가 볼 땐 윤석열이 끌어내린 다음에 조기 총선으로 치르게 될 거고, 태극기당과 촛불신당이 아마 돌풍을 일으킬 거다. 이게 제 플랜이에요. 예측이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큰 변수가 뭐냐. 뭐 후쿠시마 뭐 수산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핵폭탄은 박근혜 변수예요. 박근혜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터지냐에 따라서 윤석열 퇴진이 거의 손쉽게 되느냐, 좀 걸리느냐, 이거 결정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박근혜 쪽에서 나와야 된다. 윤석열 퇴진까지는 안 해도 하여튼 이 윤석열 이놈 나쁜 놈이라고 나와야 된다. 박근혜 쪽에서 그랬더니 이제 백운기 선생하고 이현주 의원 둘 다, 아이, 그럴 리가 없다. 박근혜는 올해 윤석열한테 붙을 거다. 심히 제가 이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이나 백운기 선생이나 이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잖아요.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사람. 그럼 박근혜는 피해자야, 윤석열에. 근데 그 피해자가 여전히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그쪽에 붙어 있을 거다. 그럼 탄핵 무효 얘기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럼 이게 백운기 선생이나 뭐 이현주 의원의 잘못이냐? 그게 아니죠. 박근혜 지금까지 행동하는 방식으로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박근혜 윤석열 편이지. 왜? 취임식도 가고 윤석열이 만나러 왔을 때 만나주고, 유영아 공천 어떻게 보면은 뭐 부탁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행태로 봤을 때는 박근혜 윤석열 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박근혜 비판도 무지하게 많이 하지만은, 저한테 배팅 던지라 그러면 저는 박근혜는 윤석열 치러 나올 거라는 쪽에 배팅이 가 있거든요. 제가 박근혜는 뭐 좋아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역시 구도적인 문제, 박근혜라는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박근혜는 윤석열을 치는 게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도 훨씬 부합하기 때문에 박근혜는 윤석열을 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건 사실은 뭐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반기 안에 박근혜가 윤석열을 치러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윤석열을 끌어내느냐? 야, 국회도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박근혜가 움직였을 때는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가 움직였을 때 파장이 크려면은 이걸 들고 움직여야지만 되는 거죠. 그냥 움직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이걸 들고 움직였을 때 이제 이 핵폭발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TK에서의 이 정치적 지각 변동도 박 대통령이 이걸 들고 움직여야지만 파워가 있지, 그냥 움직여버리면은 그거는 유영아 지원했을 때 별거 없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박 대통령이 이걸 들고 움직일 거라고, 글쎄요, 확신하고 얘기도 좋아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사람의 개인적 이득이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로 봤을 때 이 방향이 맞을 거예요.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얻을 게 거의 없어요. 얻을 게.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뭐 분점을 하고 막 이렇게 나눠 먹기에 체질화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어서 영남권 TK 보수권은 박근혜가 다 먹어야 되거든요. 윤석열하고 나눠 먹지 못해. 반대로 이명박은 나눠 먹는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고, 그 이명박은 지금 윤석열 밑에 붙어 있는 거고, 박근혜는 TK하고 보수를 다 탈환시켜야 돼요. 윤석열하고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또 자기를, 그러니까 이명박이란 인간이 정말 인간 말종이라 봐야 되는 거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놈 밑에서 해먹겠다는 놈 아닙니까, 이명박이가. 인간도 안 되는 놈이고, 박근혜는 거기까지는 안 갔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인간의 기본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명박이는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한 놈이고,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명박이는 이제 저렇게 가다가요, 또 이제 이 먹을 거 놓고 또 뒤통수 치고 뒤에서 갈 거고 이런 짓을 할 겁니다, 아마. 명분과 신뢰 관계없이 지 밥그릇 가지고.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런 식의 게임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명분 가지고 자기가 한탕 다 먹어야 되는 거지, 뒤에서 거래하고 이런 거는 취약하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나와. 이제 경국모의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사죄 입주 1주년 봄나들이 시작한다. 이제 이게 유영아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유영아는 거의 끝났어요. 유영아는 그냥 몸쪽 역할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유영아가 자기 입으로 나불나불 거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박 대통령이 지금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건강 호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식당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박근혜 건강 안 좋다고 떠들고 했던 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유영아 졸개 노릇했던 가세현 놈들이 맨날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장난을 못 치는 거야, 유영아가. 빠른 시일 내에 식당과 운동시장 다닐 것, 아마 이거 맞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정치적 영향력 두고 지선 예전만 못해 총선 때 다닐 것, 이건 뭐가 박근혜의 정치 영향력은 이걸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한 10배에서 100배 차이가 날 거라고 합니다. 이거 들면 윤석열은 죽어요. 끝나는 거고, 이거 안 들면 유영아 지원했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별로 뭐 안 찾는다 어쩌고 하는데, 글쎄 그게 아마 저 우공당 떨거지들이 안 가서 그런 문제 아닌가요? 뭐 맨날 가야 되나, 일반 사람들이? 우공당 떨거지들은 지금 박근혜가 나오면은 자기들 죽는 거 알거든. 그렇게 박근혜 팔아먹었는데 실제로는 박근혜 뒤통수 때렸다가 박근혜한테 한마디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요것들은 박근혜 나오면 큰일 나니까 지금 아마 엄청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나올까봐. 자, 유영아, 가족과 만나 식사도 하고 지인들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이 누굽니까? 친인척들이지, 직계가족이 없으니까. 지인들 누굽니까? 최경환 등등 자기 정치적 이제 사람들. 유영아는 이제 그냥 몸종밖에 안 되는 거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경환하고 깊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략 문제는. 최경환은 이제 저하고 감옥에 같이 있었었는데, 물론 저는 최경환을 아주 안 좋아해요. 최경환은 이런 진실투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거리가 먼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이 윤석열에게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고 뇌물로 뒤집어 써가지고 당한 사람이니까 윤석열과 한판 붙을 수는 있는 정도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유영아, 달성군의 가끔 가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과 생각 갖고 있다. 이제 슬슬 이제 총선을 준비를 하는데, 음? 자, 대구 시민들의 반응. 박근혜 사저를 몇 차례 방문했지만 한 번도 뵐 수 없다. 건강 많이 회복했고, 만나고 싶다. 지역 정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총선은 다를 것이다. 총선 때는 윤석열의 조작날조 수사를 폭로를 하면서 밀고 나오면은 뜨거울 거고, 그게 아니면은 별거 없다. 근데 뭐 총선 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박 대통령이 아마 행보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 해버린 문제를 들고 나올 거라고 저는 이게 전달 받고 있어요. 친인척들을 통해서. 그리고 흐름도 그게 맞고. 자, 그랬을 때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거는 박 대통령이 봄나들이 시작을 함과 동시에 저는 유영아라는 태블릿 조작의 주범을 잡아서 자백을 받아라. 그럼 게임 끝나지 않습니까? 유영아하고 김한수가 이 조작에 거의 깊이 개입해 있는데 유영아하고 김한수 불러다가 자백 받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 스텝의 의미가 있지. 이걸 안 하고 유영아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그 어떤 명분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제 1스텝은 유영아하고 김한수 불러서 자백을 받는 게 1스텝입니다. 제가 지금 박 대통령 쪽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일하는 순서를 잘 몰라. 본인이 이렇게 일을 짜서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일의 순서를 모르는데 유영아 데리고 몇 개월만 다니잖아요. 명분 다 죽습니다. 1차적으로 유영아 무릎 꿇리고 김한수 데려다가 태블릿 조작은 했다. 누가 시켰냐? 너희들. 누구 지시받고 했냐? 이거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마 우리 미디어워치의 전통적인 독자들은 알겠지만은 민주당에서 유입한 독자들은 정말 깜짝 놀랄 텐데 뭐 이 책에다 나와 있지만 김한수가 이 태블릿 조작의 주범이자 실사용자고 그 김한수를 데리고 진실을 은폐하고 박근혜를 속여온 놈이 유영아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그걸 얘기하니까 유영아를 대구시장에 출마시켰을 때 저희 미디어워치와 동맹인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와 삐딱선 김성철이가 유영아를 찾아갔어요. 유영아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턴라이트 강민구 잘 알죠? 우리 좌우통합집회 사회하고는 이게 작년에 유영아가 대구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박근혜가 그때 후원회장하고 지지선을 했을 때입니다. 오늘 유영아 선거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유영아를 만나 김한수를 왜 은폐시키는지, 태블릿 PC를 왜 최순실 거라 우기는지 입장 들어봤다. 도망갔어. 제가 이거를 카페에 올렸더니 강민구와 유영아 잡으러 간다 카페에 올렸더니 유영아가 정보 형사에게 전화하고 사무실에서 도망갔습니다. 강민구는 서울에 있을 때도 유영아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너 왜 태블릿 조작돼서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냐. 강민구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 서울에서. 그래서 대구까지 찾아갔어. 또 도망갔어. 박근혜 변호사가 억울한 사연에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방해하는 무서운 음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왜 도망다니냐. 자, 이게 지금 기사로 다 나가서 이거 내가 보고서도 줬고 박근혜 다 알고 있습니다. 유영아가 이 짓거리 하는 거. 지금까지는 공식 활동 안 해서 그런데 지금 봄부터 4월 5월부터 공식 활동 한다는데 이런 게 다 들어왔는데도 유영아를 끌고 다닌다 그러면 뭘 하려고요. 제 1차적으로 유영아 자백부터 받아야죠. 아니 저는 그럴 거라는 얘기를 들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박근혜하고 붙어버려야 돼요. 윤석열과 붙기 전에 박근혜가 태블릿 조작 주범 유영아 김한수를 끼고 산다 그러면 내가 박근혜를 때려 부숴야 돼.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의지가 충만해요. 왜? 난 진실의 목숨 걸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든 누구든 박근혜든 이거 방해하는 놈은 다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태극기 변절자를 놈들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야. 하나의 목숨을 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 거는 내가 보여줄 거니까 박근혜도 예외가 아니야. 여기서 방해하면은. 자, 제가 이미 그래서 2월 5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 이거 제가 이 책과 함께 편지를 박근혜한테 보내드렸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박근혜라는 사람은 자기 열받게 하면은 책이고 편지고 다 반송시켜버립니다. 모조리 반송시켜요. 조원진의 조자만 들어가면 다 반송입니다. 요 편지하고 이 책 반송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된 이후에 저희 독자들이 또 계속 박 대통령한테 편지 보냈는데 한 통도 반송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뜻 따르면 반송을 하세요. 반송하면은 내가 박근혜 때를 잡으러 갈 테니까. 이거 뭐 이 글은 내가 뭐 썼는데 뭐 이제 뭐 이 책을 많이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깊은 설명 안 드릴게요. 내가 마지막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오히려 촛불 진영의 김용민, 안진걸, 손혜원 등이 태블릿 조작 진실을 들여다보며 도와주. 이거 지금요, 이 세 사람이요, 대충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대충 도와주는 거 아니고, 진짜 태블릿 진실 판 엎기 위해서 물밑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경재 총재, 내가 마찬가지인데, 이 태블릿 진실을 밝히는데 자꾸 뒤에서 방해하면 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박근혜든 김경재든 둘 다 가만 안 둡니다. 이 진실 방해하는 인간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진영에서 굉장히 머리 아픈데도 지금 이거 판업하려고 다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이걸 안 하고 조작주범인 유영아를 끼고 돈다.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박근혜라는 사람이 태블릿 진실을 파묻는데 유영아가 손잡고 있다면은. 특히 박근혜는 윤석열 한동훈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말로 조작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 진실 규명을 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 편지가 좀 길게 했는데 뭐 이거한테 전달이 됐으니까 2월 5일 날. 지금 이제 이때 편지를 쓸 때와 이 윤석열에 대한 이 퇴진에 대한 이 절박함이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에 대한 조작 날조 수사로 대통령 됐기 때문에 촛불이 만들어낸 괴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촛불 진영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촛불 잘못 들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들어서 정치적인 목표대로 박 대통령을 쫓아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놈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조작 사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거를 인정해야지만 촛불이 원하는 윤석열 퇴진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라는 사람도 그랬을 때 더 폭넓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내가 그 백운기 선생님과 토론할 때 이현주 씨하고 아유 박근혜 탄핵했는데 윤석열 같은 놈이 또 들어왔어. 그럼 또 탄핵해. 그럼 또 제2의 윤석열 나와. 그럼 또 탄핵해. 또 탄핵해. 한마디로 남미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박근혜 탄핵에서 심각한 조작과 사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촛불 쪽에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이게 두 번째 탄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그걸 바로잡는 과정이지 박근혜, 윤석열 탄핵이 두 번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게 윤석열 퇴진이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란 자를 내가 절대 지지할 수 없는 게 이런 거를 알려줘야지만 리더 역할이거든요. 아까 보셨죠? 백운기 선생하고 이현주 말대로 박근혜 퇴진시켰는데 더 엉망됐어. 그럼 윤석열 퇴진시키면 또 엉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리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두 번째 탄핵이 아니다. 첫 번째 탄핵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수정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자는 입만 열면은 박근혜 탄핵도 시켰는데 우리가 윤석열도 못합니까? 이따위로 떠드는 낡은 정치 세력이에요. 이재명 주변 다 전체 낡은 정치 세력이야. 퇴출시켜야 되는. 설명을 못해. 눈앞에 벌어지는 잘못된 문제들은 설명을 못해요. 여전히 80년대 짱돌 던진 그 마인드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러면 두 번 탄핵하게 되는 거지. 이건 황당하지. 내가 촛불 집회 나갔을 때도
이번에 윤석열 끌어내리면 다시는 촛불 태극기 들고 또 누구 탄핵하자고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촛불 태극기 좌우연합으로 이제는 화합과 상생을 통해서 10년, 20년, 30년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정치력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현주 씨가 얘기하는 대안이거든. 지금 사람의 대안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촛불 태극기가 벽치고 서로 죽인다고 덤비는 그걸 이용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에 요 벽을 무너뜨려 버려야지 윤석열 한동훈을 끝장내고 앞으로 10년, 20년간 최소한 대한민국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해줘야 돼. 근데 박근혜도 탄핵시켰고 윤석열도 탄핵시키고 80년대 그 또라이들 짱돌 던지는 거 또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하여튼 다시 강조하지만 이재명은 안 돼요. 절대 나한테 이재명 지지하자는 얘기하지 마요. 물론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뇌물을 먹은 사람은 아니다. 돈은 안 먹었다. 지금까지 검찰이 흘리는 모든 언론을 봐도 돈은 안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되는 거는 잘못됐다. 나는 거기까지는 가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안 돼, 이 사람은.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중대선거구제를 이재명 대표가 막아야 돼. 오늘자로 리얼미터나 뭐 갤럽은 약간 다른데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지금 민주당이 한 10% 앞서는 거 나오죠. 1번 파동으로. 그러면 소선구제로 가면 지난번 총선 때 지금의 민주당이 황교안 당을 7% 이겨가지고 170대 100석으로 이겼잖아요. 지금 10% 이겨버리면요 200대 100이 되거든. 그럼 야당의 리더인 이재명 대표는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소선거구제로 윤석열을 심판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걸 보면 대선거구제 이재명 세력이 야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윤석열 심판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냥 자기 사는 게 목적이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이랬을 때 이재명까지 야합해서 윤석열을 심판하기 무지하게 어렵게 만드는 대선거구제로 갔다. 이때 폭발해야 되는 거야 민심이. 야 안 되는구나.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민주당이고 다 안 되는구나. 이거 직접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 70% 80% 국민이 윤석열 플러스 알파 기존의 언론, 기존의 정치권 다 끝장내야 되는구나. 4.19식으로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그룹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분명히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수사를 심판하겠다고.